엄마, 제발 제 인생에서 좀 빠져주세요. 저 이제 애 아니에요. 그래, 미안하다. 엄마가 너무 나섰구나. 그날 식탁 위엔 밥 대신 한 장의 메모가 남았습니다. 소연아, 엄마는 잠시 쉬러 간다. 너무 걱정 말고. 네 인생 살렴. 엄마가 집을 두고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너무도 조용했지만 평생 잊을 수 없었습니다. 단 한마디의 말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세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마음을 나눠주세요. 윤명자, 68세. 그녀의 손등엔 세월이 지도처럼 새겨져 있었다. 칼에 베인 자국, 동상으로 갈라진 손끝, 뜨거운 김에 데인 흔적들. 새벽 4시면 어김없이 눈을 뜨고 도시락 공장으로 향하던 발걸음.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았다. 허리는 굽었고 무릎은 계단을 오를 때마다 시큰거렸다. 하지만 명자는 단 한 번도 아프다고 말하지 않았다. 남편이 남긴 3천만 원의 빚을 갚고 혼자서 딸 한소연을 키워냈다. 38년을 오직 딸을 위해 달려왔다. 우리 소연이만 잘 되면 돼. 그게 명자의 입버릇이었다. 그날 저녁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 명자는 오후 내내 미역국을 끓였다. 소연이 어렸을 때 가장 좋아하던 음식이었다. 참기름을 넉넉히 두르고 불린 미역을 정성껏 볶았다. 국물이 뽀얗게 우러나올 때까지 약한 불에 1시간을 끓였다. 저녁 7시 현관문이 열렸다. 소연이 피곤한 얼굴로 들어왔다. 명자는 반갑게 맞이했다. 소연아, 밥 먹어라. 엄마가 내가 좋아하는 미역국 끓였어. 하지만 소연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엄마, 오늘 회식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명자는 당황했다. 기억이 나지 않았다. 그랬어. 미안하다. 엄마가 깜빡했나 보네. 소연은 한숨을 내쉬며 방으로 들어가려 했다. 명자가 다시 말했다. 그럼 조금만이라도 먹고 가. 그때 소연이 돌아섰다.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엄마, 제발 제 인생에서 좀 빠져주세요. 저 이제 애 아니에요. 매일 간섭하고 제 물건 만지고 좀 그만하세요. 명자의 손이 멈췄다. 국자를 든 채로 그녀는 딸의 눈을 바라봤다. 그 눈엔 짜증과 피로 그리고 거추장스러움이 가득했다. 38년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던 눈빛이었다. 명자는 천천히 국자를 내려놓았다. 그래, 미안하다. 엄마가 너무 나섰구나. 소연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쿵 소리가 울렸다. 명자는 혼자 식탁에 앉았다. 뽀얗게 김이 오르던 미역국이 점점 식어갔다. 그녀는 국 한 술을 떠서 입에 넣었다. 맛이 없었다. 아니,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날 밤 명자는 잠들지 못했다. 창밖엔 빗소리가 내렸다. 38년 전 소연을 낳던 날도 이렇게 비가 내렸다. 남편은 없었고 병원비를 걱정하며 혼자 진통을 견뎠다. 그때도 혼자였다. 그리고 지금도 혼자다. 새벽 2시 명자는 오래된 서랍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다. 소연이 초등학교 다닐 때 쓰던 공책이었다. 펜을 든 손이 떨렸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글자를 써내려갔다. 소연아, 엄마는 잠시 쉬러 간다. 너무 걱정 말고. 네 인생 살렴. 엄마도 이제 내 이름으로 살아보고 싶구나. 사랑한다. 다음 날 새벽 5시 식탁 위엔 밥 대신 그 메모만이 놓여 있었다. 그 옆엔 어제 끓인 미역국이 그대로 있었다. 명자는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현관문 앞에 섰다. 뒤돌아봤다. 38년을 함께했던 시간. 하지만 더 이상 자신의 자리는 없었다. 명자는 조용히 현관문을 닫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신만의 이름으로 걷기 시작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만 명자의 가슴은 묘하게 따뜻했다. 명자는 23살에 결혼했다. 결혼식은 동네 작은 식당에서 치렀고 하객은 10명도 채 되지 않았다. 웨딩드레스 대신 입은 건 어머니가 물려준 한복이었다. 신혼여행은커녕 신혼집도 없었다. 남편의 월세방이 그들의 보금자리였다. 그런데 결혼 일주일 만에 낯선 남자들이 찾아왔다. 3천만 원 언제 갚으실 거예요? 명자는 그제야 알았다. 남편이 사업 실패로 빚을 졌다는 것을. 남편은 무릎을 꿇었다. 미안해. 곧 갚을게. 사업만 다시 되면. 하지만 그 곧은 오지 않았다. 한 달 뒤 남편은 돈 벌러 간다는 말만 남기고 사라졌다. 명자는 혼자 남았다. 그리고 뱃속엔 소연이 자라고 있었다. 임신 테스트기의 두 줄을 보며 명자는 울었다. 기쁨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이었다. 다음 날부터 명자는 일을 시작했다. 낮엔 동네 식당에서 설거지를, 밤엔 도시락 공장에서 김밥을 말았다. 하루 18시간 노동. 새벽 1시에 퇴근해서 집에 돌아오면 2시. 서너 시간 자고 다시 아침 6시에 식당으로 향했다. 임신 5개월, 배가 불러왔다. 설거지를 하다가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독촉장은 계속 날아왔다. 임신 7개월, 공장 동료가 말했다. 명자야, 애 다치면 어떡해. 좀 쉬어. 명자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우리 소연이 분유값 벌어야죠. 출산 예정일 일주일 전까지 일했다. 진통이 오던 날 명자는 혼자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갔다. 남편에게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다. 12시간의 진통 끝에 소연이 세상에 나왔다. 작고 빨간 아기. 명자는 처음으로 웃었다. 엄마가 지켜줄게. 출산 후 보름 만에 다시 공장으로 돌아갔다. 등에 소연을 업고 김밥을 말았다. 팀장이 눈살을 찌푸렸지만 명자는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맡길 데가 없어서요. 소연이 울면 급히 수유를 하고 다시 일했다. 젖먹이를 업고 밤새 일하던 그 시절, 명자의 눈엔 눈물 대신 땀만 흘렀다. 5년이 지났다. 명자는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다. 주말도 명절도 없었다. 소연이 엄마 어디 가요? 라고 물으면 곧 올게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곧은 항상 밤이었다. 10년 만에 드디어 빚을 갚았다. 3천만 원. 그 돈을 갚는 날 명자는 채권자에게 머리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오래 기다려주셔서. 집에 돌아와 통장을 보니 잔액은 27만 원이었다. 다시 시작이었다. 이번엔 전셋집을 마련하기 위해 5년을 더 일했다. 낮에는 식당, 밤에는 공장, 주말에는 가사 도우미. 3중 노동이었다. 손끝은 칼에 베이고 동상으로 갈라졌다. 하지만 명자는 멈추지 않았다. 소연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날 명자는 처음으로 입학식에 참석했다. 새벽 근무를 마치고 서둘러 달려갔다. 작업복을 벗고 챙겨온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다. 하지만 옷에 밴 김치 냄새는 지울 수 없었다. 다른 엄마들은 화사한 옷을 입고 카메라를 들고 있었다. 명자는 구석에 서서 딸을 바라봤다. 소연은 새 교복을 입고 또래 아이들과 웃고 있었다. 명자는 그 모습을 눈에 담았다. 카메라는 없었지만 마음에 새겼다. 입학식이 끝나고 소연이 걸어왔다. 명자는 반갑게 손을 내밀었다. 하지만 소연은 엄마를 보자마자 고개를 돌렸다. 친구가 물었다. 소연아, 저분 누구야? 소연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엄마. 그리고 빠르게 자리를 떠났다. 하교 후
소연은 명자에게 말했다. 엄마, 다음엔 안 오셔도 돼요. 다른 애들, 엄마는 안 그래요. 명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날 밤 혼자 울었다. 하지만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공장으로 향했다. 중학교 2학년 소연이 말했다. 엄마, 친구들 집엔 다 컴퓨터가 있어요. 저만 없어요. 명자는 다음 날 공장 야간 근무를 추가 신청했다. 한 달 뒤 중고 컴퓨터가 소연의 방에 놓였다. 소연은 고마워요 라는 말도 없이 컴퓨터 앞에 앉았다. 고등학교 3학년 소연은 명문대를 목표로 했다. 명자는 밤 근무를 2개로 늘렸다. 하루 4시간만 자고 일했다. 학원비, 참고서비, 과외비, 인터넷 강의비. 돈은 물처럼 빠져나갔다. 어느 날 새벽 2시 소연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배고파요. 라면 끓여주세요. 명자는 공장을 빠져나와 집으로 달려갔다. 팀장이 눈을 흘겼다. 윤 씨, 이러시면 곤란한데요? 명자는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금방 올게요. 집에 도착해 라면을 끓였다. 소연은 책상 앞에 앉아 문제집을 풀고 있었다. 라면을 놓자 고마워요 라는 말도 없이 후루룩 먹었다. 명자는 그 모습을 보며 웃었다. 그리고 다시 공장으로 달려갔다. 합격 발표 날 소연은 명문대 경영학과에 합격했다. 명자는 공장 동료들에게 떡을 돌렸다. 우리 딸이 서울 큰 대학 붙었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동료들이 축하해줬다. 명자야, 넌 정말 대단해. 혼자 다 키웠잖아. 그날 밤 명자는 처음으로 소주를 한 잔 마셨다. 작은 컵에 따라 벌컥 들이켰다. 목이 타들어갔다. 고생했어, 명자야. 이제 조금만 더 버티자. 스스로에게 건넨 유일한 위로였다. 40년의 시간표, 그 안엔 명자라는 이름은 없었다. 오직 소연이 엄마만 있었다. 대학 4년 명자는 단 한 번도 쉬지 않았다. 등록금, 생활비, 책값, 동아리 회비, 옷값. 매달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갔다. 소연은 아르바이트 한 번 하지 않았다. 엄마, 학점 관리해야 해요. 취업하려면 학점이 중요하다고요. 명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밤마다 파스를 허리에 붙이며 잠들었다. 허리 디스크가 왔지만 병원 갈 시간도 돈도 없었다. 조금만 더 소연이 졸업할 때까지만. 대학 3학년 겨울방학 소연이 말했다. 엄마, 어학연수 가야 해요. 토익 점수만으론 취업 안 돼요. 비용은 300만 원. 명자는 공장에 추가 근무를 신청했다. 명절 연휴도 반납했다. 소연이 떠나던 날 명자는 인천공항까지 배웅을 갔다. 잘 다녀와. 공부 열심히 하고. 소연은 고개만 끄덕이고 출국장으로 들어갔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명자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빈 출국장을 바라보며 잘 가라고 또 한 번 중얼거렸다. 드디어 졸업. 소연은 대기업 공채에 합격했다. 명자는 졸업식에 참석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소연은 멋있었다. 사진을 찍으려 하자 소연이 말했다. 엄마, 친구들이랑 찍을 거예요. 나중에요. 명자는 멀찍이 서서 딸을 바라봤다. 카메라는 없었지만 또 마음에 새겼다. 취직 후 소연은 1년 만에 자기 이름으로 아파트를 계약했다. 강남의 작은 원룸이었다. 명자는 이삿날 청소를 도우러 갔다. 엄마가 깨끗하게 해놓을게. 하지만 소연은 불편한 얼굴이었다. 엄마, 제가 할게요. 괜찮아요. 3년 뒤 소연은 승진했다. 그리고 더 큰 아파트로 이사했다. 방 3개짜리 넓은 집. 명자는 감탄했다. 소연아, 정말 대단하다. 엄마가 자랑스러워.
소연은 무표정하게 대답했다. 일 열심히 한 거예요. 그리고 소연이 제안했다. 엄마, 여기서 같이 살래요? 방 하나 드릴게요. 명자는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정말 고마워, 소연아. 명자는 평생 처음으로 딸과 함께 사는 꿈을 꾸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소연이 준 방은 작은 다용도실 옆 골방이었다. 창문도 작았고 햇볕도 잘 들지 않았다. 하지만 명자는 불평하지 않았다. 충분해. 고마워. 짐을 정리하며 명자는 웃었다. 딸과 함께 산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다. 처음 한 달은 좋았다. 명자는 아침마다 밥을 짓고 청소를 했다. 소연의 옷을 빨고 정리했다. 엄마, 안 해도 돼요. 소연이 말했지만 명자는 멈출 수 없었다. 이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었다. 하지만 2달째 소연의 태도가 변했다. 엄마, 제 방 들어오지 마세요. 프라이버시 있어요. 명자는 당황했다. 엄마가 그냥 청소하려고. 안 해도 된다니까요. 어느 날 소연이 친구들을 집에 초대했다. 명자는 반가운 마음에 음식을 준비했다. 잡채, 전, 과일까지. 하지만 소연은 차갑게 말했다. 엄마, 방에 계세요. 친구들 오는 날이에요. 명자는 고개를 끄덕이고 방으로 들어갔다. 방문 틈으로 들리는 웃음소리. 젊은 친구들의 대화. 명자는 귀를 기울였다. 소연아, 혼자 사는 거야? 집이 없네. 응, 혼자 살아. 명자는 가슴이 철렁했다. 혼자? 나는 없는 사람인가? 그날 밤 소연이 말했다. 엄마, 제 공간이에요. 손대지 마세요. 제 물건도 만지지 말고요. 명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알았어라고만 대답했다. 시간이 갈수록 명자의 존재는 작아졌다. 거실엔 나가지 말라 했고 주방도 소연이 쓸 때는 피해야 했다. 명자는 점점 방 안에만 있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하늘이 전부였다. 68세가 되던 해 명자는 허리 통증으로 병원에 갔다. 의사는 말했다. 디스크가 심각합니다. 수술이 필요해요. 명자는 소연에게 말했다. 소연아, 엄마가 허리가 좀 안 좋대. 소연은 바쁜 목소리로 대답했다. 병원비는 제가 낼게요. 대신 너무 돌아다니지 마세요. 다음 주에 손님도 오니까요. 명자는 그날 밤 공장을 완전히 그만뒀다. 더 이상 몸이 버티지 못했다. 40년을 일했던 공장. 마지막 날 동료들이 송별회를 해줬다. 명자야, 고생 많았어. 이제 좀 쉬어. 명자는 웃으며 대답했다. 응. 이제 쉬어야지. 집에 돌아와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엔 늙은 여자가 있었다. 주름진 얼굴, 굽은 허리, 퉁퉁 부은 손. 평생 누군가의 엄마로, 누군가의 아내로만 살아온 여자. 명자는 거울 속 자신에게 물었다. 너는 누구니? 대답은 없었다. 명자는 천천히 옷장을 열었다. 깨끗한 옷을 꺼내 입었다. 그리고 서랍 깊숙이 넣어뒀던 오래된 통장을 꺼냈다. 잔액을 확인했다. 850만 원. 40년을 일해서 모은 돈. 충분했다. 이제 자신만의 공간을 마련할 수 있을 만큼. 명자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제 나도 내 이름으로 살아야겠다. 그리고 그날 밤부터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명자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새벽 5시. 40년 동안 몸에 밴 습관이었다. 소연은 아직 자고 있었다. 명자는 조용히 방문을 닫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다. 거울을 보며 머리를 빗었다. 하얗게 센 머리카락.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 명자는 작게 웃었다. 이제라도 괜찮아. 가방을 들고 조용히 현관을 나섰다. 첫 번째 목적지는 구청이었다.
복지센터 문이 열리길 기다렸다가 안으로 들어갔다. 젊은 직원이 반갑게 맞이했다.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어요? 명자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혼자 살 수 있는 노인 주택이 있을까요? 직원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혼자요? 가족분이 안 계세요? 명자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아니, 있어요. 그런데 이제라도 내 밥은 내가 해먹고 싶어서요. 직원은 잠시 명자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자료 찾아볼게요. 서류를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명자는 부동산 사무소에 들렀다. 강원도 쪽에 작은 집 있나요? 혼자 살 만한 거요. 중개인은 컴퓨터를 두드렸다. 예산이 어느 정도세요? 1,000만 원 이내로요. 중개인이 몇 개 매물을 보여줬다. 산골 마을의 작은 집들. 명자는 한 장의 사진에 시선이 멈췄다. 방 한 칸, 부엌 딸린 작은 집. 창문 너머로 산이 보였다. 이거요. 이 집 보고 싶어요. 일주일 뒤 명자는 홀로 강원도행 버스를 탔다. 3시간을 달려 도착한 작은 마을. 공기가 달랐다. 맑고 깨끗했다. 중개인이 마을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어르신, 이쪽이에요. 작은 오솔길을 따라 걸었다. 5분쯤 걸었을까? 작은 집이 나타났다. 낡았지만 정갈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마당에 감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다. 명자는 그 나무를 한참 바라봤다. 집 안으로 들어갔다. 방 한 칸, 작은 부엌, 화장실. 그게 전부였다. 하지만 명자는 마음에 들었다. 무엇보다 창문이 컸다. 창문을 열자 산바람이 들어왔다. 명자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여기요. 이 집으로 할게요. 계약을 마치고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명자는 창밖을 바라봤다. 지나가는 산들, 강, 작은 마을들. 평생 보지 못했던 풍경들이었다. 이제 나도 저렇게 살 수 있겠구나. 집에 돌아와 소연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가져갈 것은 많지 않았다. 옷 몇 벌, 오래된 사진첩, 소연의 어릴 적 사진들. 그게 전부였다. 며칠 뒤 명자는 은행에 갔다. 통장 정리를 했다. 소연 명의로 되어 있던 아파트 지분을 다시 소연에게 완전히 넘기는 서류를 작성했다. 행원이 물었다. 어르신 확실하세요? 이거 다시 돌리기 힘들어요. 명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요. 원래 그 애 거예요. 또 다른 통장을 만들었다. 자신의 이름으로만 된 통장. 윤명자. 68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만 적힌 통장을 받아들었다. 명자는 그 통장을 한참 바라봤다. 윤명자. 맞아. 내 이름이지? 집으로 돌아와 식탁 위에 서류들을 정리해 놓았다. 진명의 이전 서류, 통장, 그리고 짧은 메모. 소연아, 이건 네가 시작할 때 필요했던 거야. 엄마가 평생 모은 거지만 원래 너 주려고 모은 거였어. 이제부터는 네가 지켜야지. 엄마는 엄마 이름으로 살아볼게. 메모를 쓰는 명자의 손이 떨렸다. 눈물이 떨어질 것 같았지만 참았다. 울면 안 돼. 이건 슬픈 일이 아니야. 명자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떠나기 전날 밤 명자는 소연의 어릴 적 사진을 꺼내봤다. 돌잔치 사진, 초등학교 입학 사진, 중학교 수학여행 사진. 사진 속 소연은 웃고 있었다. 명자도 따라 웃었다. 예뻤지. 지금도 예쁘고. 사진첩을 덮으며 명자는 중얼거렸다. 소연아, 엄마는 네가 원망스럽지 않아. 네가 성공한 게 자랑스러워. 다만 엄마도 이제 내 이름으로 살고 싶어졌어. 너무 늦었을까? 새벽 5시
명자는 작은 가방 하나를 들었다. 가방 속엔 옷 몇 벌과 사진첩, 그리고 오래된 수첩이 들어 있었다. 현관문 앞에 섰다. 뒤를 돌아봤다. 2년을 살았던 딸의 집. 하지만 한 번도 자신의 집이라고 느껴본 적 없었던 공간. 명자는 마지막으로 거실을 둘러봤다. 깨끗했다. 어젯밤 청소를 다 해놨다. 설거지도 빨래도 정리도. 소연이 일어났을 때 불편하지 않도록. 이게 마지막 선물이야. 현관문 손잡이를 잡았다. 천천히 돌렸다. 삐걱 소리가 났다. 명자는 멈칫했다. 소연의 방을 바라봤다. 문은 닫혀 있었다. 안녕이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참았다. 대신 작게 속삭였다. 잘 지내렴. 소연아. 문을 열고 나섰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다. 하지만 명자의 가슴은 이상하게 따뜻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자유로웠다. 뒤돌아보지 않고 걸었다. 엘리베이터를 탔다. 1층에 도착했다. 아파트를 나섰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며 명자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동이 트고 있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다. 예쁘다. 명자는 웃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신만의 아침을 향해 걸어갔다. 소연은 평소처럼 아침 7시에 일어났다. 출근 준비를 하며 거실로 나왔다. 이상하게 조용했다. 엄마. 대답이 없었다. 엄마 방문을 두드렸다. 엄마, 주무세요? 여전히 대답이 없었다. 문을 열었다. 방은 비어 있었다. 침대는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옷장도 텅 비어 있었다. 소연은 황급히 거실로 뛰어나갔다. 식탁 위에 서류 몇 장과 메모가 놓여 있었다. 메모를 집어들었다. 소연아, 이건 네가 시작할 때 필요했던 거야. 엄마가 평생 모은 거지만 원래 너 주려고 모은 거였어. 이제부터는 네가 지켜야지. 엄마는 엄마 이름으로 살아볼게. 소연은 서류를 펼쳤다. 진명의 이전 서류였다. 엄마 지분이 완전히 자신에게 넘어와 있었다. 통장도 있었다. 잔액은 50만 원. 엄마가 평생 모은 돈 중 대부분을 어딘가에 쓴 것 같았다. 엄마. 소연은 다시 한번 집안을 둘러봤다. 엄마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신발장에도 엄마 신발이 없었다. 화장실에도 엄마 물건이 없었다. 정말 떠난 것이었다. 소연은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고객님의 전화기가 꺼져 있어. 문자를 보냈다. 엄마, 어디 가셨어요? 연락 주세요. 하지만 읽음 표시조차 뜨지 않았다. 그날 소연은 회사에 가지 못했다. 하루 종일 집에 앉아 엄마를 기다렸다. 하지만 엄마는 돌아오지 않았다. 저녁이 되자 소연은 처음으로 혼자 밥을 차렸다. 냉장고를 열었다. 반찬이 가득했다. 엄마가 만들어둔 것들이었다. 김치찌개를 끓이려 했지만 방법을 몰랐다. 결국 배달 음식을 시켰다. 치킨을 혼자 먹으며 소연은 텅 빈 식탁을 바라봤다. 엄마. 그제야 눈물이 났다. 일주일이 지났다. 소연은 경찰에 신고하려다가 멈췄다. 메모에 쉬러 간다고 했으니 실종은 아닐 것 같았다. 하지만 어디로 갔는지 잘 지내는지 알 수 없었다. 밤마다 엄마 생각이 났다. 미역국 끓이던 모습, 빨래 개던 모습, 조용히 방에 앉아있던 모습. 한 달이 지났다. 소연은 엄마가 없는 집에 익숙해지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 출근 전 아침은 항상 급했다. 빨래는 쌓였고 청소는 미뤄졌다. 집은 점점 어질러졌다. 엄마가 다 해주셨구나. 그제야 깨달았다. 2달째 되던 날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다. 고객님, 어머님 명의로 되어 있던 집 지분이
완전히 이전 처리되었습니다. 확인 부탁드려요. 소연은 그제야 알았다. 엄마가 떠나기 전 모든 것을 정리해뒀다는 것을. 엄마, 왜 이렇게까지? 소연은 서류를 보며 울었다. 엄마는 자신에게 집을 남기고 모든 것을 정리하고 떠났다. 마치 짐이 되지 않으려는 것처럼. 며칠 뒤 우편함에 편지 한 통이 꽂혀 있었다. 강원도 소인이 찍힌 봉투. 손글씨로 적힌 수신인. 한소연 귀하. 소연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다. 편지지를 펼쳤다. 엄마의 글씨였다. 삐뚤빼뚤하지만 정성스러운 글씨. 소연아, 잘 지내니? 엄마는 잘 지내고 있어. 강원도 작은 마을에 집을 하나 얻었단다. 방 한 칸짜리 작은 집이지만 엄마한텐 궁전 같아. 아침에 일어나면 산이 보이고 새소리가 들려. 마당엔 감나무도 있어. 가을이 되면 감이 주렁주렁 열린대. 이제 엄마는 내 이름으로 된 문 앞에서 아침을 맞이한단다. 너무 오래 가족의 이름으로만 살았으니까. 엄마도 이제 윤명자로 살고 싶어? 68년 만에 처음으로 내 이름만 불리는 곳에 살아. 소연아, 미안하다기보단 고맙다고 말하고 싶구나. 네가 있어서 엄마는 버틸 수 있었어. 네가 있어서 엄마는 살 수 있었어. 네가 엄마의 전부였어. 하지만 이제는 엄마도 엄마 자신이 되고 싶어졌어. 너무 오래 누군가의 엄마로만 살았더니 윤명자라는 사람이 누군지 잊어버렸더라. 이제라도 찾고 싶어? 늦었지만 아직 시간은 있잖니. 소연아, 원망하지 마. 엄마가 떠난 건 너 때문이 아니야. 엄마 때문이야. 엄마가 나약해서 용기가 없어서 이제야 떠났어. 이제는 내가 내 이름으로 살렴. 한소연으로 살아. 누군가의 딸이 아니라 한소연이라는 한 사람으로. 엄마처럼 살지 마. 내 인생을 살아. 엄마는 여기서 행복하단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밥을 짓고 마당을 쓸고 산책을 해. 이웃 할머니들이랑 차도 마셔. 평생 해보지 못한 일들을 하나씩 하고 있어.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와. 주소는 봉투 뒷면에 적어놨어. 엄마도 네가 보고 싶을 거야. 하지만 조금만 기다려줘. 엄마가 윤명자로 좀 더 살아본 다음에 만나자. 사랑한다, 소연아. 엄마의 자랑스러운 딸. 엄마를 살게 해준 딸. 고마워. 마이너스 엄마가. 소연은 편지를 품에 안고 오랫동안 울었다.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내어 울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엄마의 쉼은 도망이 아니었다. 존엄의 시작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엄마가 자신에게 가르친 마지막 삶의 방식이었다. 소연은 봉투 뒷면을 봤다. 강원도 평창군 행복면 감사리 123번지. 주소가 적혀 있었다. 소연은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다. 엄마, 조금만 기다려요. 제가 찾아갈게요. 그때는 제대로 된 딸로 갈게요. 창밖엔 봄비가 내리고 있었다. 소연은 빗소리를 들으며 생각했다. 나도 이제 내 이름으로 살아야겠다. 한소연으로. 엄마처럼. 오늘 이야기는 한 사람의 엄마이자 한 사람의 여자, 그리고 이제는 자신으로 살아가기로 한 한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의 엄마로, 누군가의 가족으로만 살아오시진 않았나요? 가끔은 그 이름 뒤에 숨은 진짜 나를 잊고 살 때가 있죠. 하지만 인생은 정말 짧아요. 남을 위해서만 살기엔 너무 아까운 시간들이니까요.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시작점이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내가 행복한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거나 용기가 필요한 순간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우리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서로에게 작은 힘이 되어줄 수 있잖아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용기의 불빛이 되어줄 거예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